자, 5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P점을 정지 상태로 출발한대. 그러면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0이란 얘기다. 그지? 그러면 이 P점에서는 뭐만 존재한다는 거야? 위치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거고, 내가 높이를 h로 둘게. 라지 h. 그리고 이때는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속력을 그냥 VQ라고 더 볼게. 그러면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 mg 라지 h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 누구냐? 앉아라.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일단 VQ의 제곱. 요게 성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 이꼴 뭐하고 똑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이꼴 역학적 에너지. 그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도 뭐가 존재하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존재하지? 그럼 적어볼게. 자, 2.5 mgh가 위치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v제곱이 운동 에너지. 두 개의 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퀄.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위치 에너지고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 v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정리 좀 하자. 요게 2분의 5니까 좌변으로 넘기면은 2분의 3 mgh가 요거 넘기시면은 2분의 3 mv제곱과 같으니 결론적으로 뭐야? mgh가 뭐가 똑같은 거야? mv제곱과 같다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볼게. 자, 봐봐. 요것도 역학적 에너지고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지. 그럼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퀄로 뒀어. 근데 우리는 스몰 h와 라지 h의 관계를 원하고 있거든. 지금 누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요게 걸림돌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되잖아. 요거 이퀄 뭘 써주면 돼? 요 밑에 있잖아. mv제곱과 mgh 같으니까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mgh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결론. mg 라지 h는 요거 두 개 더한 거 얼마입니까? 3이죠? 3mg 스몰 h와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됐나요? 그러면 라지 h는 스몰 3h가 되겠지. 해결됐어?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 마찬가지. 자, 이제 VQ 구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봐. 요 2분의 1 MVQ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야 돼? 똑같아. 2.5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야 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면 2분의 1 MVQ의 제곱은 자, 요번엔 요걸 살려놓고 요걸 없애야 되잖아. 그럼 요거 대신에 마찬가지 MGH는 MV 제곱이니까 2.5 MGH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2.5 MV 제곱과 똑같은 거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 3MV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변은 3MV 제곱이 되겠네. M 약분 될 거고 양변에 2 곱하면 6 되겠지? VQ의 제곱이 6V 제곱이니까 VQ는 루트 6V가 되면 되지. 됐니?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뭘로 푸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뭐 한다? 보존된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개념 자체는. 그래서 답 몇 번? 1번. 6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 빗면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건, 요거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감오죠? 그 다음에 O점에서 가만히 놓인. 그렇으니까 O점에서의 출발 속도는 얼마구나? 제로구나. 일단 요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가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이 두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S equal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나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2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의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 근데 보니까 여기서 처음 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2V거든? 그러면 V 제곱 빼기 V0 제곱의 나중 처음 속도 주어졌지?
이동 거리 주어졌지? 마침 시간 없지? 그럼 그 식 쓰자. EAS. 갑니다.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S가 L인 거잖아. 이동 거리. 는 나중 속도 2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그러면 A는 2L분의 몇 V 제곱? 3V 제곱. 오케이. 기억 맞는 말. 됐나요? 기억 맞는 말. 이제 시간 갈 겁니다. 야, 너희들 가속도 어떻게 구하니? 가속도 2L분의 3V 제곱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주어지는 거거든. 자, 시간 몰라? T로 쓸게. 속도 변화량 얼마야? 2V 마이너스 V 요게 속도 변화량. 요 가속도 맞지? 요 가속도가 우리 방금 구했잖아. 2L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3V 제곱.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뭘 구해보자? T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2L분의 3V제곱 이항하니까 3V제곱 분의 2L로 바뀌고요. 곱하기 요 값이 뭡니까? V 아닙니까? 약분하면은 고치세요. 3V분의 2L로 고치세요. 니은 틀렸습니다. 됐죠? 디귿. 위치 에너지 감소량 적자. 야, 내가 위치 에너지 묻는다고 자꾸 높이 보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 감소했다? 그러면은 증가한 뭘로 보라고 했다? 운동 에너지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델타 EK를 구해보면 되잖아. 델타 값은 항상 나중값에서 질량 얼마냐? 안 주어져 있냐? 질량 곱하기 나중의 속도의 제곱은 2V 제곱이니까 4V 제곱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3mv 제곱이니까 틀렸네요. 그죠? 고치세요. 2분의 3mv 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답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디로 갈 거냐면 이것도 한번 보고 가죠. 9번. 페이지 넘겨가지고 9번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9번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운동량의 비를 묻고 있거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력, 속도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크기니까 이제 뭐 절대값 비교하면 되는 거고. 야, 근데 그 운동량에서 M 값은 질량이니까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질량이 변할 리가 없지. 결국 뭘 묻는 거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의 비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 게 원래 H에서 낙하했으면 충돌 후에 H만큼 올라가야 되지. 근데 못 올라갔네? 왜 그런 거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 거야. 쉽게 말해 간단하게 생각하면 4분의 3만큼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못 올라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눠가지고 충돌 전 위치 에너지 이퀄 충돌 전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지. 이 상황은 아직 만족이 되니까 보존이 되니까 충돌 후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충돌 후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값하고 4분의 H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해보자. 요거 mgh지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mgh가 돼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소실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충돌 후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 얼마야? 4분의 1 mgh 맞지? 그럼 이것은 충돌 후 뭐하고 똑같은 거야?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이게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왜? 이게 이걸로 바뀌고 이거는 여기서 이걸로 바뀐 거니까. 그럼 몇 대 몇이냐 이거? 4대 1 맞냐?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면 속도는 2대 1이 되는 거지? 그럼 운동량의 비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니까 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12번 풀어줬지? 안 풀어줬나?
안 풀어줬어? 12번 한번 보자. 자, M, EM, M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요거 MGH가 위치 에너지, 요거는 4MGH가 위치 에너지, 요거는 2MGH가 위치 에너지. 무리 없지? 그럼 따라올 수 있는 건 지면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도 MGH, 4MGH, 2MGH. 기억.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B가 A의 4배이다. 한번 써놨잖아, 쌤이. MGH, 4MGH. 자, 니은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풀어주는 거야. B하고 A인데, 자, 요거 MGH, 운동 에너지 MGH, 4MGH, 운동 에너지 4MGH.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야? 4배지. 그러면 또 배운 거 있으니까 속력은 몇 배가 돼? 2배. 그럼 틀린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전제 조건이 뭔데? 질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력이 2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질량 M이지. 이건 몇 M이야? 2M이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4배라고 속력이 2배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미 질량에서 2배가 됐잖아. 그러면 루트 2배가 아마 되겠지. 정확한 계산 안 하더라도 2배는 아니다가 되는 거지. 됐니? 야, 이런 느낌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 M 곱하기 VA의 제곱이 MGH고, 그 다음 B는 2분의 1 곱하기, 이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 2M이잖아. 2M 이렇게. 여기다가 VB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만 싹 약분해볼까? 이렇게. 그럼 어때? 2분의 1 MVA 제곱은 요거. 2분의 1 MVB의 제곱은 2MGH. 그럼 V는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틀린 겁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 충분히. 세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릴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그지? B와 C가 같지 않지. B는 4MGH고 C는 2MGH니까 같지 않잖아. 요거 틀린 말, 해서 답은 기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틀리기 좋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14번 한번 봅시다. 야, 문제 줄 거 볼래? 넷째 줄에. 일정한 가속도로 올라갔다. 그럼 얘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야, 만약에 이 F가 A의 무게만큼 힘을 줬다면 속력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했겠지. 근데 F가 A의 무게보다 더 크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겠지, 그지? 그래서 요 F는 너보다 크겠구나. A의 무게보다 큰 값이구나 예측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해준 일의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똑같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등속 운동했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속력도 빨라지고 있고 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고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증가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 F가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위치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 F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커야 하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건 확실히 맞고, 이거 왜 틀렸어? 줄이 A의 한 일은 이 두 개를 다 증가시키는데 뭘 빠져묻어? 운동 에너지를 빠져묻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야?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잠깐만. 그 다음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자 얘들아. 19번 19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문제에서 쭉 읽어보니까 뭐 확실한 건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인 것 같고, 보니까 조금 눈에 보이는 조건이라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의 2배다. 그러면
얘들은 질량이 지금 똑같지? 한 물체가 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보다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배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2배가 돼야지 운동 에너지 2배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할까? 요거를 V1이라 둔다면 B의 속력은 얼마로 두면 되는 거야? 루트 2 V1으로 두면 되죠. 일단 문제 조건을 줬으니까. 되니? 그럼 봐봐라. 제일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3mgh 맞죠? 제일 처음에 어디점? A점에서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자, 이퀄 뭐랑 같아야 되니?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여기서 뭐가 없어? 위치 에너지 없잖아. m 루트 2v1 제곱하면 2v1의 제곱 요거랑 같아야 되지. 됐니? 그 다음 또 3mgh는 더하기 똑같은 얘기야 지금. 요거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2mgh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 맞지? 맞지? 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V와 GH의 관계를 원하는 거 맞지? 지금 한번 봐봐. 요 식에서 누구만 사라져주면 되는 거야. 요 녀석만 지금 GH나 아니면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 맞지? 밑에 식에서 양변에 2mgh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2분의 1 V1의 제곱은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뭘 써주면 되는 거야?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V1이 사라졌잖아. 양변에서. 됐어? 그러면 요걸 2분의 1 mv 제곱 아이가? 내가 mgh 뺐잖아. 요거 넘기면 잠깐만 우리가 요거 원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2분의 1 m 2v의 제곱이구나.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되냐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건 뭐야? 2분의 1 m v1 제곱 구한 거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맞지? 2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정리해볼까? 요거는 요거니까 넘기면 mgh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넘기시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니까 m 날라가면 되고 양변 2 곱해가 루트 씌우면 되잖아.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gh. 이렇게 문제 풀면 되죠. 됐니? 결국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역학적인 보존을 그냥 푸는 겁니다. 너희들 이건 지금 빗면이긴 한데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빗면이지. 내가 항상 빗면 문제 나오면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지. 근데 얘는 지금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지. 한번 살펴보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는 빗면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으니 갈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고요. 맞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빗면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갈수록 가속도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 맞지? 자, A도 분명히 속도는 증가하는 운동 맞아 얘들아? B도 분명히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맞지? 자, 쌤이 요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 곡면 A 같은 경우에 속력이 빨라지는 건 확실하거든? 근데 가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너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속도가 증가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데 가속도는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 얘는 어떠니?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럼 내려올수록 막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속도도 빨라지면서 가속도도 증가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 되지. 이게 무슨 모양? 이게 곡면 B의 운동, 이게 곡면 A의 운동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기억. A의 가속도는 점점 감소하고,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고. 사실 여기서 오는 게 저기서 오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점점 증가. 오케이. 기억 맞는 말. 됐죠? 그래서 내가 자꾸 기울기 일정한 빗면, 가속도 일정 얘기했던 거고. 바닥에 닿는 순간 세구수의 속력. 잘 생각해.
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원래 경로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에너지는 부호도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로는 관심 없고 그냥 처음과 끝만 관심이 있어. 둘 다 처음에 동시에 가만히 놓았지. 그럼 운동 에너지 없지. 뭐만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 똑같지. 도착하면 뭐야? 고스란히 운동으로 바뀌지. 그러면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는 거 맞지?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빨리.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질량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질량이 같다고 했지? 그러면 질량이 같고 운동 에너지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속력이 같은 거야. 틀렸습니다. 디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는데 그럼 과연 누가 먼저 빨리 도달하느냐? 집어봐. 여기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 거리지. 그러면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건 이동 거리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야, 요렇게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봐. 누가 이동을 많이 했어? 얘가 이동 많이 했잖아.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A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달한다? 맞네. A 경우가 B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 왜 그러냐면 A는 있잖아. 초반에 속도를 쫙 올리잖아. 그러면 A는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 운동을 하게 되고 B는 처음에 속도가 안 높잖아. 그러니까 가면서 높아지는 거야. 그럼 사실상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는 별로 운동을 많이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많이 움직이는 거야? 얘가 많이 움직이는 게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그런 거 어려운 문제죠. 넘겨볼래? 페이지. 우리 24번 한 문제만 풀고 진도 나가자. 자, 지금 5m 높이에서 물체를 이제 내려보냈다. 그지? 그랬더니 압축이 됐다가 다시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올라갔지. 자, 만약에 그 어떤 과정에서도 손실이 없었다면 압축이 풀려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5m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4m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냐? 맞네. 그럼 확실히 어딘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 경사면 및 평면에서의 마찰은 무시한다. 그럼 얘들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어디겠어? 압축됐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됐다는 거지. 아까 충돌하면서 손실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다면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5 하면은 얼마냐 이거? 100줄 맞지? 그러니까 손실되기 전이 100줄이야. 그럼 자, 압축되기 전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손실되기 전이니까 압축 전 운동 에너지는 여전히 100줄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압축되고 풀리고 난 뒤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m까지 올라갔다고 했으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80줄이지. 결국 얼마 손해본 거야? 20만큼 손해본 거야. 그러면 압축됐다가 튕겨져 나올 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미 손실을 받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80줄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냐? 압축되기 전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었는데 압축되고 나면 8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해. 압축시키고 다시 압축이 풀렸을 때지. 얘들아, 압축이 풀렸을 때 운동 에너지는 100이야, 80이야? 80이잖아.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해야지. 요렇게 만족해야 하니까 틀렸잖아. 기억은 압축되기 전으로 계산을 한 거지. 5m 높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압축되기 전이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 맞지. 그리고 4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 보존이 안 됐다는 얘기지. 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연력학 법칙 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운동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웠던 거고, 연력학 법칙은 뭐냐면 기체들 있지, 기체 입자들. 그 기체 입자들의 운동을 배우는 게 연력학이야. 이제 그걸 시작해 볼 텐데,
이제 연력학 법칙 보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상기체라는 표현이 나와. 이제 이상기체의 반대말은 실제기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기체는 사실 변수들이 많잖아. 뭐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상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만 해도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 보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안 되잖아 무조건. 근데 좀 간략하게 해서 배우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실제 기체는 기체들끼리의 뭐 인력도 고려해야 되고 기체들끼리의 반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기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이상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상기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야, 기체라고 하는 건 정지해 있지 않고 뭐 합니까? 움직이지 이렇게. 그럼 기체 분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자, 이상기체의 첫 번째 특징은 기체 입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 근데 그 2분의 1 mv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3 k 곱하기 t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2분의 3이니 k니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변수가 뭐밖에 없어. 라지 t밖에 변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라지 t에 비례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라지 t는 뭘 의미하냐면 온도 중에서 절대 온도라는 걸 의미하고 이 절대 온도는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기체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주는 온도야. 절대 온도가 0K가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정지가 되거든. 중요한 건 뭐다?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 의존한다. 그럼 온도가 똑같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기체든지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 있죠? 이상기체의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라. 어떤 기체의 첫 번째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첫 번째 기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또 다른 기체가 있다면은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M2V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두 기체가 온도만 똑같다면 이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어차피 이건 날아가겠지?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으려면 무조건 V1보다 누가 커야 돼? V2가 커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가벼운 놈은 빠르다. 그렇게 되는 거지. 무거운 놈은 느리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줄 거 봐.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내부 에너지 보통 U라고 표현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U다. 이거 중요하다. 야 여기 봐봐. 이 내부 에너지가 뭔지를 알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체를 한 2리터 준비했어. 그럼 그 2리터의 기체 안에는 기체가 한 개만 있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겠지 당연히. 굉장히 많겠지. 근데 기체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지. 근데 기체가 10개 있으면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가. 그럼 모든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상승하겠지. 그럼 합도 상승하겠지. 증가하게 되겠지. 결론. 운동 에너지 합이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 역시나 운동 에너지처럼 어디에 의존하는 값이다?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 자, 예제 1번 보자. 기체가 가지는 물리량 중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 일단 디귿에 동그라미 치세요. 디귿은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면은 속력은 2배가 되냐? 루트 2배가 되냐? 루트 2배가 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비례야? 제곱에 비례야?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답이 되면 안 돼. 문제에서 제곱에 비례한다 안 했잖아. 그냥 비례한다 했잖아.
니은 답이 안 돼요. 밀도는 굳이 한번 손을 대보면 봐봐. 야,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봐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자, 말해. 요렇게 움직이다가 온도 올라가잖아? 그럼 요렇게 움직이죠, 활발하게. 요렇게 움직이면 요게 기체의 부피야.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은 부피도 증가하게 돼 있어.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지. 답은 뭐만 답이야? 3번 디귿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제 2번. 200K에서 질소 분자의 평균 속도를 V라 한대. 야, 400K가 되면 절대 온도가 2배 됐지. 그러면 운동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그럼 속력은 루트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속도를 물었으니까 V의 루트 2배.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쉬운 거잖아요. 야, 문제에서 다음 중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그 밑에 적을까?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결국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걸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 아이가? 그럼 2분의 1 곱할 필요도 없어. 그냥 mv 제곱이 제일 크면 큰 거야.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1 곱하기 4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1의 제곱. 누가 제일 큽니까? B가 제일 큰 거 맞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 B가 제일 크고 온도도 B가 제일 높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니?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 그 이상기체가 가지는 특성 중에 압력도 있고, 그 다음 기체가 가지는 부피도 있고, 기체의 온도도 있고, 기체의 양에 해당하는 N, 분자수도 있죠. 그거의 관계식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 이제 부피하고 먼저 온도의 관계를 생각해 볼 텐데, 아까 쌤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부피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무리 없지? 그 다음, 야, 압력을 크게 강하면 부피는 쪼그라들지. 압력을 느슨하게 해주면 부피는 팽창을 하겠지. 그래서 부피하고 압력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걸 뭐 보일이니 샤르니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화학에서 하는 건데 분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피는 증가하겠죠. 요가 됩니까? 그러면 압력과의 관계, 온도와의 관계, 분자수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분자수와 온도에는 비례한다가 되는 거지. 근데 비례식을 이 꼴로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례상수로 뭘 쓰는 거야? R을 쓰는 거야. 그리고 V를 이항해보세요. 그럼 PV 이퀄 쓰고 N 곱하기 상수 쓰고 T라고 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거냐? 압력이 2배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될지, 부피가 절반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데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겁니다. 됐냐? 써먹어 볼래? 보자. 예제 4번. 자, 보세요. 여기 A에서 지금 B로 가고 있지? A의 압력이 P0지. B의 압력도 P0지. 굳이 적자면 요거는 압력이 정해져 있지? 압력이 일정하지? 요런 걸 정압 과정이라고 해.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또 적어볼게. PV 이퀄 nRT야.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 일정량의 기체라고 했으니까 n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지. 기체 R은 상수니까 정해져 있는 값이지. 변수는 3개밖에 없어. P 곱하기 V 곱하기 이퀄 T니까. 근데 야, AB 가정은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한 가정 아니야? 그럼 이것도 상수지. V랑 T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비례 관계에 있는 거 맞지? 아, 문제에서 A가 300K라고 했으니 B도 몇 K가 되는구나. 300K가 되는구나 하면 틀리지.
왜 이러지? 자, 부피가 몇 배 됐어? 4배 됐지? 뭘 적으려고 하냐? 그럼 온도도 몇 배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200K. 이렇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잖아. 의심하라고. 너무 믿지 마. 자, 그 다음에 계속 봐. 야, B에서 C로 가면은 뭐가 일정하니? 부피가 일정하지. 한 번 더 적어볼게. PV 꼴 nRT에서 얘들 둘은 원래 일정한 거고 이번엔 뭐가 일정하다고? 부피가 V0로 4V0로 일정하다고. 그럼 무슨 관계? 압력과 온도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압력이 몇 분의 몇이 됐으니까 4분의 1이 됐으니까 온도도 4분의 1. 다시 몇백 K 되는 거야? 300K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BC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부피가 일정하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적이 부피를 의미하는 거잖아. 과적 이런 말 하잖아. 그 다음 자 봐. 야, C 300K지. 요것도 300K지. 그럼 뭐가 일정하니? 온도가 일정한 거 맞니? 그래서 CA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온도가 일정하다 해서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지? B점 온도가 1200K이고 C점 온도가 300K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써먹는 거라고. 가 뭡니까? 자, 밀폐된 용기면 분자수 일정. 야, 봐봐. 또 적어볼게. PV 꼴 nRT에서 분자수 일정하고 기체 상승 원래 일정하고 근데 문제에서 뭐가 2배 됐다고 했어?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배 됐다고 했지? 그 말은 얘가 몇 배 됐다는 거야? 2배 됐다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일정한 부피니까 얘도 일정하네. V도? 그럼 끝났네. 온도가 2배 됐으니까 압력도 몇 배? 2배. 여기 답이 되는 거지. 됩니까? 답은 2배. 자,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자,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일과 에너지 배웠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힘이 존재하고 두 번째 이동한 거리가 존재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기체가 들어있지? 부피 V만큼? 그러면 기체가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기체잖아? 외부로 뭘 가해야 돼? 힘을 가해야 돼. 힘을 가해가지고 외부를 밀어내면 뭐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부피가 팽창을 해야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외부로 힘을 주고 외부로 밀어내야 일을 하는 거니까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야. 반대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부피가 압축되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일을 받은 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한일량을 한번 구해볼 텐데 자, 봐보세요. 여기 이제 압력이라는 표현 나왔지? 적어보자. 압력의 정의가 뭐냐면 얘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 압력이에요. 그럼 봐봐. 이 기체가 이 원판을 F의 힘으로 민다고 치자. 그럼 이 원판의 면적이 얼마나 주어져 있니? A라고 주어져 있나? 그럼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니까 면적이 A에 해당하는 원판을 얼마로 밀고 있다고? F로 밀고 있다면 면적당 힘이 뭘 의미하는 거야? 압력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있잖아.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누를 때보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더 아픈 이유가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더 아픈 거야. 됐지? 근데 우리의 궁금증은 A도 아니고 P도 아니고 뭐지? F니까.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P 곱하기 A가 되는 거겠지. 기체가 외부로 밀어내는 힘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지. 이제 일에 대한 거 해볼게. 치만 봐봐. 자, 이 기체가 힘 F를 이용해서 이 원판을 밀었지? 얼마나 밀고 갔니? 델타 S만큼 밀고 갔지? 그럼 이 델타 S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적어볼게. 기체가 한 일의 양은 힘 F를 줬는데 힘이 뭐야? P 곱하기 A지.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뭐야? 델타 S다. 이게 바로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 A가 원넓이 아이가? 델타 S가 이 높이 아이가? 그럼 A 곱하기 델타 S는 요 부피에 해당하는 거 맞아? 요 부피가 증가하는 부피 맞아? 그러면 A 곱하기 델타 S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증가한 부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오게 된 식이 뭐가 되는 거야? 기체가 한 일의 양은 P 델타 V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결론은 기체가 1을 했다, 부피가 팽창했다. 기체가 1을 하지 않았다, 부피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배웠어 우리가. 첫 번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디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하나 배웠어. 또 하나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어디에 의존한다? 기체의 부피 변화량에 의존한다. 그럼 우리 앞으로 일을 했니 안 했니는 부피의 변화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니 안 했니는 온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촥 공부해보는 거예요. 됐어? 넘어가 봐. 연력학제 1법칙 해볼 겁니다. 연력학제 1법칙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런 거야.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연력학제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너희들 보존이라고 하는 건 크게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지. 그러면 뭐만 일어나는 거야? 사실상 전환만 일어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서로 뭐하노? 전환만 일어나는 거잖아. 합은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 이 연력학제 1법칙에서의 에너지 보존은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런 의미야.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할 수도 있고 열을 방출할 수도 있어. 자, 쉽게 생각하자. 열을 흡수했으면 그 흡수한 열을 어딘가에는 쓸 거 아니야.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거나 하나는 뭐겠어? 일이겠지? 일의 양으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내부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일에만 쓸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어. 확실한 건 뭐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일의 양을 더한 게 흡수한 열량과 뭐 해야 한다? 같아야 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엄마한테 10,000원을 받았어. 두 가지인 거야. 저축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저축할 일은 없겠지만 물건을 사겠지. 8,000원치 샀어. 그럼 얼마 저축할 수 있어? 2,000원 저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보존인 거야. 근데 내가 물건을 8,000원치 사고 저축을 3,000원치 했다? 이게 말이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바로 뭐야?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의 양인 거야. Q값이. 그 Q값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의 양의 뭐와 동일하다? 합과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고 연력학 1법칙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볼 거야. 됐니? 해보자. 첫 번째부터 하자. 정적 변화. 참고로 이거 정적은 뭐다, 뭐 등압은 뭐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주어지면 조건 따라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야, 물리원 수준에서는 뭔가를 외워서 푼다 이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외우려 하면 안 된다. 오케이. 하나 보고 좀 시작. 요 점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오케이? 딱 봐.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데 뭐는 증가하고 있냐 지금? 압력은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부피는 일정한데 현재 압력은 증가하는 중. 됐어? 그러면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좀 보고 싶어? 뭘 쓰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라면은 얘는 일정하겠지? 얘는 원래 일정한 놈이고. 근데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정적 부피가 일정. 보이냐? 뭐하고 뭐가 비례하니? P하고 T가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P가 증가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다? 온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T1에서 T2로 바뀌었을 때 온도가 뭐 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냐? 야, 우리가 배운 거 딱 두 가지 나왔지 않아? 부피 나왔고 온도 나왔잖아. 해보자. 부피가 일정하지? 이거 맞지?
1의 양은 0이다. 맞지? 그 다음 온도 증가했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 했다? 증가했다. 맞지? 그럼 볼까? 원래 흡수한 열이든 방출한 열이든 일을 하든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치만 봐봐. 요거 0이지. 근데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어. 저축은 안 했는데 물건을 만 원씩 샀어. 그럼 엄마한테 돈 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했다라는 거야?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 그 열 에너지를 고스란히 뭐 하는 데 썼다는 거야? 물건 사는데. 즉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데 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과정에서 점점 과정에서는 Q하고 델타가 뭐 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외우지 마라. 필요하면 그때 풀면 된다. 이거 되니? 정합 과정. 그래프 보고 얘기할게. 여기 절로 간다. 그러면 압력 일정한 노래 보이지? 써봐야지. 압력이 일정. 그러면 PV 콜 nRT 얘들은 뭐 꾸준하게 일정한 놈들이고 이번에는 P가 일정하다. 그럼 V하고 T가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됐어? 그러면은 볼까? 야, 부피가 뭐 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러면은 부피가 증가하는데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니까 온도도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배운 거 다 나왔네. 부피 증가 1 했다. 온도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결론은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물건도 사고 저축도 하고 다 했다. 근데 물건 사고 저축하려면 일단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려면 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흡수한 열은 한 일의 양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뭐 하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뭐야? 흡수한 열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아까 안 했는데 요거 지금 압력과 부피 그래프지. 우리 물리에서는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지. 면적이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지. 아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였어? 1의 양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한 1의 양은 바로 요 면적이 바로 한 1의 양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메모해볼까?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와 같다? 이것도 하나 메모해두자. 1의 양과 같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됐습니까? 근데 열심히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네. 자, 이게 지금 이거 뭔데? 부피가 0.02인 기체가 4,000줄의 열을 흡수하는 동안 부피가 0.04가 되었다. 팽창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그냥 보자. 어떤 상황이지? 자, PV 콜 nR인데 뭐 얘들은 꾸준히 일정한데 얘가 일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생각해야지. 아, 부피가 증가한 걸로 봐서 뭐도 증가했다. 온도도 증가했고 뭐도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일단 이거 기본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식을 생각해볼게.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한 일의 양과 같다 이 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니?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친절하게 요 값은 주어졌잖아. 4,000줄. 맞지?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나? W만 구하면 끝나지. 야, W 구하는 공식이 아까 뭐였어? P 곱하기 델타 V였지 않아? P 얼마인데? 문제 8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델타 V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000 빼기 요거 계산한 거 하면 끝나는 거지. 계산까지 안 줘도 되겠지? 그게 답이 되는 거지. 2,400이랍니다. 됐어? 우리 드문 변화까지 한번 보시자. 봐봐.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조건 자체가 등온 과정이잖아. 그럼 온도가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또 써볼게. P 곱하기 V는 N 곱하기 R 곱하기 T인데 얘들은 원래 일정한데 얘까지 일정하대. 결론은 P 곱하기 V가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라도 감소해야 곱한 게 일정할 수 있지. 결국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프 자체가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 T가 일정하면은 뭐가 따라 나오니? 델타 U가 0이지. 그렇지? 근데 온도가 일정한데 지금 부피는 뭐 하고 있어? 그래 봐봐. 증가하고 있잖아. 뭐는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Q 이퀄 원래 이건데 요 값이 0이니까 결론은 흡수한 열을 100% 뭐 하는 데 썼다? 일 하는 데 썼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면적 적분값이 1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요 면적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한 1의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과정? 등온 과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0번 시에 따라합시다. 그 단열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걸 단열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자,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우리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거 맞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0인 게 등온 과정. 정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1의 양이 0인 경우니까 이게 정적 과정. 그럼 생각해봐. 변수가 3개인데 이것도 0인 거 배웠고 이것도 0인 거 배웠잖아. 그럼 남은 건 Q가 0인 걸 이제 배워보는 거야. 야, Q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Q잖아. 그럼 Q가 0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외부와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줄게. 자, 봐봐. 단열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 열의 출입이 차단된 과정에서 팽창할 수도 있고, 열의 출입이 차단된 과정에서 압축될 수도 있지. 한꺼번에 정리 좀 해보자. 너희들 팽창이라고 하는 건 부피가 증가하는 거 맞지? 왜 부피가 증가하냐면 압력이 급격히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상태 자체를 열 출입을 막아놓고 부피가 팽창해도 단열 팽창이 되고요. 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단열 팽창이냐면 부피가 갑자기 확 팽창하면 외부하고 열 출입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경우에 단열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압력은 감소하고 부피는 팽창을 했어. 야, 부피가 팽창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야? 일을 했다는 거 맞지? 자, 생각해봐. 우리 여기 있네. Q 이꼴 델타 U 플러스 W인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지? 요게 0인 상황이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근데 뭐는 하고 있어? 일은 하고 있어. 엄마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 근데 물건은 계속 사고 있어. 그럼 뭐가 감소해야 돼? 내가 저축해놨던 돈이 감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열 출입이 차단돼 있어. 근데 계속 뭐는 해? 일은 해. 그럼 뭔가는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감소하는 거야? 바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엄마한테 돈 안 받았는데 내가 물건을 8,000원치 샀어. 그럼 내 저축해 있는 돈은 8,000원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을 했다면 그 일의 양은 뭐와 동일하다? 내부 에너지 감소량하고 동일한 거야. 내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일을 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됐어? 그러면 압력 감소, 부피 증가지? 방금 뭐 했다고 했어?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고 했지?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는데? 온도에 비례하는 거 맞지? 그 말은 온도는 뭐 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알고 있는 단열 팽창의 예가 뭐 있어? 구름 만들어지는 거. 지상에서 공기가 올라가지? 팽창하지? 그걸 뭐라고 불러? 단열 팽창. 그래서 뭐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 좀 도달한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 경우잖아. 또 자, 너희들 튜브 같은 거에 구멍이 뽕 나면은 거기서 뭐가 새어나오노? 바람이 씩 새어나오지? 나중에 손 한번 갖다 대봐. 바람이 차가워. 왜 그러냐면 압축된 공기가 바깥으로 탁 빠져나오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팽창을 하지. 뭐 하는 거야? 그게 단열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튜브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게 단열 팽창 다야. 단열 압축은 갑자기 압력이 확 증가해가지고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한다? 단열 압축. 반대 과정이야. 야, 생각해봐. 역시나 Q는 0이거든. 근데 압축이 된다는 건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지? 일을 받는 개념이지. 원래는 뭔가를 받으면 받은 만큼 열을 내보내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아까 일을 하는 걸 증가한다고 표현했으니 일을 받는 건 일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어. 일을. 근데 바깥으로 열을 내보낼 수 있는 입장은 못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단열 압축과 팽창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 설명이 돼 있죠? 내가 했던 얘기들이.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단원자 분자로 된 이상기체 0.1몰이 팽창하여 P와 부피 V가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과정이니 얘들아 이거? 압력이 일정한 과정 맞지? 뭐 이걸 정압 과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압력이 P고 PV 이퀄 nRT인데 압력 일정한 과정이고 얘들 둘은 원래 일정하지? 그럼 부피랑 온도랑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부피가 2배가 되니까 온도도 몇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7번. 한 일을 물었냐? 뭘 구하면 되지?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요 면적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한 일의 양이 되는 거니까 y 값은 1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x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네. 맞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의 2승이니까 100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일의 양이에요. 8번. A에서 기체의 온도가 T라 하면은 요때 T래 우리 했잖아. 온도 몇 배? 2배. 그럼 몇 T? B는 2T가 되면 되겠지. 됐나요? 9번에서 A의 내부 에너지가 U래. 봐봐. 여기에 U래. 근데 우리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존하지 않니? 그럼 온도가 2배 됐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2배. 얼마 증가했습니까? U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U만큼 증가한다. 됐죠? 마지막. 흡수하는 열량을 물었지. 7번 봐. 흡수하는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W 아니야? 우리 델타 U가 얼마였지 아까? U만큼 증가한다고 했잖아. 이거 뭐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 더하기. 한 일이 얼마였지 아까? 100줄이었지? 그럼 답은 U 플러스 100이 뭐야? 흡수한 열량이 되는 거지. 됩니까? 가되고 나가야지.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산의 경사면을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공기가 싹 올라가면 압력이 확 떨어지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확 팽창하지. 적으세요. 단열 팽창.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단열 팽창에 관한 문제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단열 팽창한다는 거는 갑자기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부피가 팽창을 하는 과정이야. 근데 외부하고 열 출입은 없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 일은 하고 있어, 계속. 그럼 일한 만큼 뭐가 감소해야 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 한다? 감소하는 상황이 되고,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는 거는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답 나왔네? 3번이 답이 되겠네.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12번. 지금 볼게. 야, A에서 B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친절하게 PV는 일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봐봐라. PV 콜 nRT인데 뭐 일정 양이고 원래 상수고 PV는 뭔데 원래? 온도지. 그럼 PV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라.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이거? 바로 등온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정하다 하면 되겠지.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한 거니? 부피는 팽창하지 않았어. 그러면 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일을 하려면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다?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뭐만큼? 바로 일한 만큼 흡수를 했겠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됩니까?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쌤이 한번 풀어볼게. 자, 천천히 같이 한번 보자. A부터 갈게요. 자, 문제 A 보니까 조건이 주어졌는데 부피가 어떻다고 주어졌어? 일정하다고 주어졌지? 그러면 자, 부피는 일정해. 야, 이거 보는 순간 요거 되겠냐? 그지? 1의 양이 0.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근데 우리 PV 콜 nRT에서 어차피 얘들은 뭐 일정한 거고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면은 뭐하고 뭐가 비례관계야? P하고 T가 비례관계지. 근데 지금 봐봐. 압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으니 따라서 온도도 증가하는 거지.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델타 U가 뭐 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도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원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던 일을 하던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그 흡수한 열을 고스란히 어디에 썼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에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1이 0이니까. 이거 되니? B.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하다. T가 일정하다. T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다. 이 말인 거지. 됐죠? 그리고 얘들아, 온도가 일정하면 P 곱하기 V가 일정해야 하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문제를 보니 부피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아마 부피가 증가해가 그만큼 압력은 감소했겠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네? 그럼 일한 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되겠네? 그럼 결국 뭐야? 흡수한 열의 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의 양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C. 줄 거 봐. 열의 출입을 막았다. 무슨 과정? 단열 과정. 부피를 증가시켰다. 무슨 과정? 팽창 과정. 많이 했잖아. 압력이 떨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네.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일을 했다는 거네. 뭐 가지고 일했는데 에너지도 흡수도 못하는데 지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깔아먹으면서 일한 거지. 그러니까 일한 만큼 뭐가 감소할 것이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다.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는 건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억. 기체 A, B, C는 모두 기체가 일을 한다. 기체 일을 한다. 야, 부피가 변해야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부피 일정하지. 당장 A는 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틀렸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 볼까? 증가, 일정,
감소. 그럼 증가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네. 그래서 A뿐이다. 이렇게. 됩니까? C는 열 출입 없는 것까지 맞았어. 단열이니까. 근데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는 변하잖아요. 답은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너희가 한번 해볼래? 2번, 3번, 4번, 5번까지. 2, 3, 4, 5. 네 문제. 자, 2번입니다.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은 PV equal nR T인데 일정량, 상수, 얘도 일정. 결국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동으로 델타 U가 제로라는 뜻이고.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요 면적만큼 뭐는 한 거야? 일은 한 거지. 그러면 열을 흡수했고 그 흡수한 열은 고스란히 일 하는 데 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PV가 일정해야 되니까 P와 V는 반비례다. 실제로 반비례 그래프가 잘 보이고 있지? 맞는 말. 야, 온도가 일정한데 운동 에너지 증가할 수 있니? 증가할 수 없지. 기체가 하는 일은 그렇지. 공급된 열과 같다. 왜?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줄 거 볼래? 순간적으로 밀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밀어넣은 거는 뭐 했다는 거지? 외부와 열 출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부피를 확 변하게 했다는 얘기지. 결국 이 문제가 바로 단열 압축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단열 압축은 아까 단열 팽창과 반대인데 갑자기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확 줄인 거잖아. 그럼 기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을 받은 거지. 뭔가 받았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단열이니까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부 에너지로 축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피가 감소해서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증가한다는 거라고요?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뭐도 증가하는 겁니까? 바로 온도도 증가하는 거죠. 기억, 온도 올라간다. 맞는 말이지? 압력, 여기 있잖아. 압력 증가한다. 맞는 말이지? 야, 온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증가해야 되겠지.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하시면 되죠. (4번) 천천히 한번 봐보자. 지금 A에서 B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고 있고, C에서 A로 가고 있는 거 세 가지네. 맞지? 야, AB 과정은 지금 보니까 A에서 3하고 6하고 곱해봐 얼마야? 18이지? 1하고 18 곱해도 18이지? 뭐 하필 18이고.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P 곱하기 V가 어떤 거야? 일정한 거 맞지? 그럼 이건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이거? 바로 등온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화 없다는 거 맞니? 그럼 뭐만 한다는 건데?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만 한다는 거잖아. 많이 했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흡수한 열을 일하는 데 썼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과정?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됩니까? BC 과정 보겠습니다. 야, 일단 BC 과정은 보니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정압 과정인 것 같아. 야, PV 콜 nRT에서 이건 원래 같은 거고 정압이야. 그럼 온도랑 부피랑 비례하는 거 맞지? 근데 그래프 잘 봐.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온도도 뭐 하고 있어요?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야. 내부 에너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야. 생각해봐. 일을 받았으면 내보내야 되지.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하려면 뭔가를 내보내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국 Q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흡수를 배웠지만. 그래서 물론 똑같아.
방출한 열의 양이 뭐하고 똑같다? 받은 일과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표현을 하자면. 됐죠? 그래서 방출했다. CA 과정 볼까? CA 과정은 뭐가 일정하니? 부피가 일정한 거 맞지? 그러면 뭐 정적 과정이 되는 거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 나왔으니까 일단 일은 안 했네. 근데 여기 있네. 한 번 더 적자. PV 콜 nRT에서 원래 같은 거고, 부피가 일정하면 압력과 온도가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근데 그래프를 보니 C에서 A로 가면은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온도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일은 안 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지. 뭔가 증가하려면 밖에서 땡겨와야 증가할 거 아니야. 이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맞죠.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열을 100% 내부 에너지 증가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답 찾자. 기억. A와 B는 등온 과정 아이가 얘들아? 등온 과정이니까 A와 B의 온도는 어떻다? 같다. 야, 그리고 일을 가장 많이 한 구간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BC 구간 자체가 일을 했습니까? 일을 받았습니까? 일을 받았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그리고 볼래? 요게 BC 구간에서 받은 일의 양이지. 면적이니까. 그러면 AB에서 한 일의 양은 요 면적이 AB에서 한 일의 양 맞지? 그러니까 받았고 했고 다 치우고 그냥 누가 일의 양이 가장 많냐라고 했어도 맞아 틀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맞게 고치려면 가장 많은 일의 양을 한 구간은 A에서 B로 이동한 구간이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CA 구간이 여기 있잖아. CA 구간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열을 뭐 했다? 흡수하였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5번 문제. 지금 요거 두 가지지. 이미 사실 우리 많이 했지만 그래서 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자. 요거 무슨 과정이고 얘들아? AB 과정. 공기가 상승을 하면 공기양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B 과정에서는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 BC 과정은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과정이야. 근데 이게 워낙 급격히 일어나다 보면은 주의하고 열 출입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AB는 단열된 과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구간은 단열된 상태에서 압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AB 구간이 뭡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BC 구간은 구름이 없어지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상승기류 저기압 구름 생긴다. 하강기류 뭐야? 날씨가 맑다. 구름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쨌건 자, 단열 팽창은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지. 압력이 증가해가 부피가 감소했고 부피 감소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지? 일을 받았다는 거지. 일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는구나. 단열 팽창. 온도가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 감소했지? 부피 감소했다는 건 자, 부피가 감소한 건 압축이잖아. 그지?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단열 팽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했지? 압력이 감소, 부피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틀리면 맞힌다.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했지. 그러면 뭐야? 부피 증가한 만큼 일한 거잖아.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됐죠? 단열 압축은 갑자기 압력 증가해가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지? 부피 감소한다는 건 일을 받은 거야. 받은 일을 내부 에너지 축적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AB 구간에서는 온도 감소, 내부 에너지 감소니까 기억 틀렸지?
니은 AB 구간에서는 부피 팽창했으니까 외부에 일을 했다. 니은은 맞는 말. BC 구간에서는 온도가 증가하였다. 디귿도 맞는 말. BC 구간에서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리을은 틀린 말.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6번 한번 풀어볼래? 자, 가나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다부터. 야, 피스톤은 원래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피스톤이 움직이냐면 압력을 동일하게 하려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스톤은 특별한 고정을 안 하면은 압력이 계속 일정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켰으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부피가 일정하겠지, 그지? 그리고 강제로 고정을 시켜버렸으니까 압력이 변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 근데 우리 PV 콜 nRT에서 얘들 변화 없을 거고 부피 일정한데 온도 증가하니까 압력도 뭐 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증가했을 것이다.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다만은. 그리고요, 중요한 건 Q는 원래 델타 U 플러스 W거든. 근데 얘가 0 아니야? 1 안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다? Q는 뭐하고 동일하게 된다? 델타 U하고 동일하게 된다. 요렇게 하면 분석이 끝나는 거지. 이제 피스톤을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부피가 마음껏 변할 수 있는 거야. 열을 가했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뭐 하겠어? 팽창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를 할 거야. 야,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같이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지? 온도 증가했지? 그럼 뭐 한 거야? 흡수한 열이 이번에는 둘 다 한 거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하고 둘 다 한 거야. 됐어요? 마지막. 다. 기체의 온도를 일정히 한다. 그럼 이제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열을 가했으니까 부피가 분명히 팽창을 했겠죠. 그럼 뭐 P 곱하기 V가 일정하려면 압력은 아마 낮아졌을 거예요.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흡수한 열을 어디에만 썼다? 바로 일하는 데만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거지. 자, 문제에서 기체에 공급한 열량이 같대. 그럼 봐봐라. 그 공급한 걸 100% 일했지. 그 공급한 걸 100% 내부 에너지 증가했었지. 얘는 나눠먹기 했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 제일 많이 증가한 건 누구예요? 가지. 그러니까 온도가 최대가 되겠지. 100% 일하는데 올인했지. 그럼 일 제일 많이 한 건 누구야? 1 최대 다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 최고 누구? 가. 1 최대 누구? 다. 그럼 답 몇 번인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마치려고 막 정리하고. 숙제 30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숙제였지? 13번까지 숙제였고, 뭐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그렇지. 테스트. 공부해왔네. 알았지?